K리그와 대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솔직담백하게 풀어보는 축구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티팟의 호스트 빙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제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에입니다.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하길래 변주를 좀 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티팟이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두세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쵸, 지난번에 5라운드 끝나고 나서 쭉 이어지다가 이제 휴식기가 부여돼서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완전 학고에서 학고로 성장을 한 네. 천킹십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 유튜브 한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성장을 했지 않았나 싶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제 항상 모토는 그거예요. 겸손, 초심. 이걸 항상 잃지 말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A매치 일정과 울산의 클럽 월드컵 참가로 인해서 18라운드도 앞당겨서 치러졌기 때문에 대전은 2주 동안의 휴식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티팟에서는 대전의 경기를 기다리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나눌 이야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인사이트 코너에서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 명칭 변경 제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첫 번째 메인 주제는 여름 이적 시장 점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전 관련 이적 루머, 오피셜, 그리고 확정적으로 보이는 선수들의 프로필을 짚어보면서 이번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 포인트, 필요한 자원, 그리고 정리가 필요한 선수들까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주제는 최근 대전 흐름에 대한 점검입니다. 한때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던 대전이 최근 주춤하면서 팬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각자 생각하는 대전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티팟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풀기입니다. 대전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최근 대전시의회 김영상 의원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명칭을 대전 하나시티즌 파크로 변경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명칭 변경이 지역과 구단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칭 변경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한 제안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일단 원래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잖아요, 저희 명칭이. 근데 월드컵을 위해서 지어진 경기장은 맞긴 한데 그 이후에 사실 월드컵이랑 관련된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꾸는 것도 잘 바꾸면은 좋은 것 같다. 저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바꾼다고 했을 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K리그 경기장 이름들을 보면은 직관적이다? 너무 직관적이다?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를 약간 주면은 좀 더 이 축구가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당장 외국에만 해도 이제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라든가 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경기장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례가 좀 적지 않습니다. 좀 좋은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은 축구를 보는데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은행 자체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시대적으로 흐름도 브랜드에 대한 게 커지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명칭 변경이나 좀 더 사람들이 친숙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바꾸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안한 거는 대전 하나시티즌 파크로 이제 제안을 했잖아요. 구장명을 변경한다는 거에 대한 제안은 저도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이건 좀 대전 하나시티즌 파크는 좀 구리지 않나요? 너무 그냥 나열한 것 같아. 하나생명 볼파크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파크를 붙이는 거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은 구장명을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어울릴 만한 이름? 추천할 만한 이름이 있을까요? 이 9720 커뮤니티도 한참 많이 올라와가지고 봤거든요. 네. 거기서 뭐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괜찮다고 느낀 댓글들 중에서도 대전 하나 스타디움이 깔끔하고 일단은 스타디움이라는 것 자체가 좀 확실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퍼플을 껴놓든지 뭐 퍼플 아레나 스타디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별명 같은 걸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 팀 컬러를 딱 알리는 좋은 거지 않을까. 여담이긴 한데 아까 제임스가 말했듯이 뭐 해외에는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다 레전드 이름이잖아요. 상징적인 선수 이름이죠. 제가 봤던 9720 댓글 중에서는 함영주 경기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그걸 한국화한다면 함영주 경기장이지 않을까. 그냥 그건 재밌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김정일. 김일성 경기장. 경기장 왜 나온 거야? 언니가 산티아고 베르나베랑 뭐가 달라? 아 그렇게 생각할 죄송합니다. 저도 파크라는 명칭은 이제 축구랑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만약에 새 경기장 이름을 짓는다면 스타디움 혹은 아레나 그렇게 짓는 게 맞다고 보고 딱히 좋은 이름이 생각이 나진 않네요. 근데 파크라는 명칭을 쓰긴 쓰잖아요. EPL 팀들도 제가 알기로는 아 그죠. 뉴캐슬인가 어디 크리스탈 팰리스도 무슨 파크고 파크라는 걸 은근히 쓰긴 쓰더라고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세인트 제임스 파크. 근데 그래도 일단 이미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이 대전 그치. 볼 파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파크라는 거는 조금 어울리진 않는다고 봐. 거기서 또 이제 그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야구팀 홈경기장 한화 이글스 홈경기장이랑 좀 구별을 둬야 되니까 일단 파크보단 아레나 혹은 스타디움을 써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본다면 예요? 예 스타디움으로. 예 스타디움. 그럴까? 얘가 좋아. 안산 와 스타디움처럼. 칸이 아니에요, 그럼? 아 좋은 이름이 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다들 장명 센스가 어떻게 딱히. 억지로 하나 짜내볼까요? 한번 짜내보죠. 야, 이럴 때 제 GPT 쓰는. 요즘 현대 세상에서 이제 뭐 성심 스타디움도 있고 사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는 것도 좋아가지고 약간 우리는 밀가루 같은 거 착각했어. 브레드 스타디움도 있고. 브레드 스타디움. 퍼플 브레드 스타디움. 보라빵? 맛없을 것 같은데. 퍼플 아레나가 난 이쁜 것 같아요. 그냥. 퍼플 아레나가 제일 근데 어떤 걸로 바꿔도 퍼플 아레나로 불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퍼플 아레나라고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 구단 명칭권을 판매를 해가지고 수익 대금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 쪽에 그쵸. 팔면은 절대 제가 봤을 때 이쪽은 상징색이 당연히 그린인데. 그러니까 퍼플을 또 쓰기에는 네. 이분들은 그린을 무조건 쓰고 싶어 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퍼플 그린 스타디움 할 수도 너무 색깔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전 하나 스타디움이 저는 직관적으로 깔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퍼플 아레나라는 그 이름을 별칭으로 불렸을 때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퍼플 아레나는 이제 정식 명칭보다는 이런 이제 별칭 팬들이 이 경기장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남아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GPT 별거 나왔나요? GPT는 이제 첫 번째 대전 하나 스타디움, 두 번째 하나 대전 월드컵 스타디움, 세 번째 대전 하나 드림파크. 파크도 나왔네. 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하나 대전 아레나. 얘네도 비슷한데? 다섯 번째가 대전 하나 챔피언스 필드. 아니 그거는 이건 무슨 야구장 광주잖아요, 광주. 하나 라이브 대전 스타디움. 라이브 대전 스타디움. 마지막에 대전 하나 유나이티드 필드. 아 필드, 시티즌 필드 약간 이렇게. 괜찮은데. 브래드 필드 아니면 이런 약간 대전 하나 시티필드? 약간 이런. 잠깐 여기 대전 브래드 필드는 왜 나온 거예요? 아니, 빵에 이게 밀가루 지역이잖아요, 아까처럼. 여기가 이게 대전이니까 브래드 필드. 제가 봤을 땐 대전 하나 퍼플 스타디움. 퍼플 하나 아레나. 아이고 그냥 이름 어수만 바뀌는 거 아니야? 교토상가를 갔을 때 경기장 이름이 교토상가 스타디움 아니었어요? 저 그때 거기? 상가 스타디움. 상가 스타디움? 거기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J리그도 갔을 때. 네. 또 그렇게 되면 하나 스타디움. 하나 스타디움. 근데 이것도 괜찮아. 대전 하나 퍼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 너무 길지 않나? 그거 너무 그거 아니야 완전? 요새 대전 하나- 아파트 이름. 대전 하나 인터내셔널. 요새 아파트 이름 아니야? 맞아. 벨로필드 뭐 어쩌고 저쩌고 멋있게. 자 뭐. 일단은 뭐 이거는 시의원이 제안한 사항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변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시도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대전이 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인 주제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여름 이적시장 점검입니다. 6월 1일부터 여름 이적시장이 오픈이 되면서 대전의 스쿼드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확정적으로 아웃된 선수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덕근, 김인균, 박진성, 김현우 선수가 상무 입대로 이탈이 됐고요. 윤도영 선수도 6월까지 뛰고 브라이튼에 합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창래 선수가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공표된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소속 팀인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수비진들의 부상으로 인해 하창래 선수의 완전 이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에 따라 이탈이 발생하는 시점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하창래 선수도 아웃이 예상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이제 오피셜로 난 선수 중에 하나가 이제 배서준 선수가 서울 이랜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작년 수원 삼성으로 임대되어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올 시즌 황선홍 감독이 기용 의사가 있어서 배서준 선수를 남겼었는데요. 지금까지 출전을 하지 못했기에 대전에서는 사실상 계획에서 멀어진 자원이었습니다. 팀에 대한 애정도 워낙 높았고 가진 포텐셜도 기대됐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적하는 걸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웃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확정되진 않았지만 하창래 선수의 이탈은 정말 뼈아프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작년에는 너무 이창근만 돋보여서 문제였는데 한창 좋을 때는 너무 이창근이 안 보여서 문제다.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로 수비진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 공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해주고 잘해줬지만 전 하창래 선수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개인적인 팬심까지 담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하창래 선수의 이탈은 뼈아프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수들이 주전으로 뛴 선수도 있고 교체로 나온 선수도 많지만 그 선수들 하나하나가 나와서 이제 저희의 큰 경기에 공헌한 선수들 되게 많았기 때문에 영입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나. 상무 동시 합격이 좀 뼈아프긴 합니다. 4명이 동시에 가는 게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고 봤거든요. K리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심지어 이 4명 다 거의 이제 로테이션으로의 중요한 멤버들인데, 준주전 멤버들인데 거의 대전에 거의 적응을 하고 이제 팀에 녹아든 상태에서 이렇게 다 같이 간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선수들을 급하게 보강을 해야 되고, 지금이 사실 뭐 중위권이나 이런 좀 안정적인 상태의 느낌이 아니라 뭐 도전을 하려면 우승을 도전해도 되고 계속 챔스권, 아챔권은 계속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선수를 데리고 와서 또 적응시키고 이럴 시간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 4명이 다 빠져버리는 게 좀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배서준 선수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배서준 선수는 사실 그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쓴다고 남겼던 것 같은데 경기에서 본 기억도 뭐 저희 이 팀? B팀이 사라지면서 경기적으로 뭐 어떻게 됐나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아쉬운 선수이지 않나. 보낼 거였으면은 좀 타이밍을 빨리 보내줘가지고 경기 감각이 더 사라지기 전에 이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대전에도 좋고 배서준 선수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지금이라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을 찾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팀에 대한 애정이 좀 헌신도도 높았고 애정도 많이 드러냈던 선수였기 때문에 또 팬들로서는 그렇게 팀에 대한 애정이 높은 선수들을 떠나보내는 게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인데, 그래서 배서준 선수의 이적은 뭔가 한편으로는 좀 되게 씁쓸한 이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딱 그 주세중 선수 나간다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서준 선수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선수가 사실 이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장하면서 이 팀에도 보탬이 되고 이러는 게 팬들 입장에서도 좋고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 선수도 팀의 애정도 갖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린 선수를 보내는 건 항상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는 이적이 유력하거나 루머로 오르내리는 선수들입니다. 몇몇 흥미로운 자원들이 대전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먼저 청주FC의 여승원 선수입니다. 2000년생 미필 선수이고요. 전남에서 청주로 이적한 지 반 시즌 만에 이적 예정이라고 합니다. 왼발잡이 풀백 자원이고요. 왼쪽 오른쪽 모두 가능한 멀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발기술, 패싱력, 특히 킥의 구질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크로스와 프리킥, 봤습니다. 세트피스를 전담하고 있는 선수인데 킥이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하고요. 물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약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공격 지역에서 확실히 청주의 핵심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이번 이적은 바이아웃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적료는 약 3억 원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적 전 마지막 경기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고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메디컬 테스트 후
딜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여승원 선수 어떻게 좀 보신 분 계실까요? 그 골 넣는 장면들을 봤는데 되게 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꽤 먼 거리 프리킥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골도 잘 넣고, 만약에 이제 대전 세트피스 상황이 온다면 지금 전담하는 선수가 김현욱이랑 정질. 정재 이렇게 딱 두 선수였던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근데 부상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제 이번 시즌에 서울 이랜드에서 울산으로 넘어갔던 박민서 선수. 그 선수도 여승원 선수랑 똑같이 왼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잖아요. 이제 2부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선수가 1부 리그 또 울산 HD 하면은 K리그에서 현재 톱팀으로 평가받는 팀이잖아요. 이제 그런 팀에 와서도 무리 없이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승원 선수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자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축구를 봐오면서 풀백의 수비력은 경험에서 오는 게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승원 선수도 이제 대전에서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경험치를 좀 착실하게 쌓아준다면은 대전에 미래를 맡길 수도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린 선수가 오는 건 항상 기대가 되는 일이긴 한데,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우려라는 부분에서 뭐 생각을 하면은, 청주 FC에서 이제 대전으로 최근에 이적했던 이정택 선수 똑같이 이제 같은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정택 선수는 크로스가 많이 아쉬웠어요. 킥력이 좀 그렇죠. 아쉬웠고 막 한숨 쉬었던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여성원 선수는 일단은 킥력이 일단 보장돼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장점으로 했을 때 그런 다른 점이라고 친다면 뭐 어디에서 왔다 하더라도 뭐 완전히 전혀 다른 선수고, 킥력 좋은 풀백은 되게 귀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네. 공격적인 풀백이 되는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그런 포지션은 저는 언제든 환영입니다. 또 어리기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미필인 점. 좋은 점이랑 멀티가 된다. 왼쪽 오른쪽을 다 쓸 수 있다는 그쵸. 게 그게 좀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진짜 대전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관계없이 풀백이 언제 어디서 빵꾸 날지를 모른다는 그 위험 부담을 항상 안고 가는 팀 중 하나였는데, 이런 멀티가 가능한 선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물론 뭐 이정택 선수도 왼쪽 오른쪽 다 가능합니다. 센터백도 센터백도 가능합니다. 뭐 잘해서 오겠죠. 지금 본대에서 뭐. 다음은 김봉수 선수입니다. 김천에서 원 소속팀인 제주로 돌아갔고요. 현 3선 자원 중 가장 주목받는 매물입니다. 사실 김봉수 선수는 지금 당장 국가대표에 뽑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K리그 3선 자원 중에서는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이적료가 약 15억 정도 된다고 와, 하고요. 세다. 근데 국대급 3선 매물을 이 가격에 데려온다는 거는 사실상 제주 입장에서는 너무 헐값에 파는 거다 라고 얘기가 좀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지, 제주 본체인데. 근데 제주가 이렇게 판매하는 이유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가 내놓은 조건 중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한 팀은 이제 대전이 거의 유일하다고, 대전의 이적이 무난하게 예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김봉수 선수는 피지컬적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3선 자원입니다. 적극적인 수비 성향으로 인해서 경합 상황에서 높은 성공률로 공을 따내는 선수이고요. 볼 간수 능력도 괜찮고, 예전에는 패스가 약점으로 꼽혔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뭐 좀 안정적인 패스를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진 패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그런 선수입니다. 김봉수 선수의 이적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얘기만 하던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강이 진짜 필요했는데 때마침 김봉수 선수가 오게 돼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드디어 키 크고 단단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구나. 왜냐면 이제 저번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그랬고, 사실 이순민 선수가 이제 주전으로 이 6번 자리에 서긴 하지만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자주 봐왔었는데, 김봉수 선수의 합류로 이제 대전 중원이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로 김봉수 선수의 영입을 환영합니다. 일단 임덕근 선수가 입대를 하잖아요. 듣기로는 되게 똑같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똑같이 오. 생겼어요. 네, 뭐 거의 완전- 그냥 임덕근 대체자로 임덕근 이런 식으로도 봤었고, 일단 수미의 부재를 바로 채워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고, 또 저희가 중원의 부상이 항상 꽤나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주세종 선수 있었을 때도 사실 주세종 선수도 부상으로 폼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수민 선수도 장기 부상, 밥신도 부상당하고 이렇게 뎁스가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할 때 김봉수 선수가 딱 와주는 거는 대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뎁스를 유지해주는 그런 아주 든든한 영입이 될 것 같아요. 또 수비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 쌤백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유사시에는 샌백으로도 기용 가능한 선수. 대전은 유사시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대전은 멀티가 땜빵이 무조건, 멀티가 왔다 갔다 무조건 해줘야 해야 되고 또 여기대 갔다가 다음 경기 여기 갔다가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김봉수 선수도 대전만 만나면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 중 한 명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선수를 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적을 사온 거 아니야. 약간 그게 클롭식 영입 방법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물론 그 클럽 감독님의 그런 영입은 성공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김봉수 선수는 김봉수 벌써 별명이 정해졌네요. 그 김봉수 선수는 레벨이 인정됐잖아요. 그쵸. 지금 K리그 내에서는 정말 탑급 매물 중에 하나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50대 50 상황에서 무조건 다 가져온다. 이게 진짜 대전에 필요한 그거잖아. 이게 김봉수 선수가 좋은 점은 우리가 중원에서 힘싸움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합 상황에서 요즘 계속 밀리고 세컨볼 상황에서도 그쵸. 상대한테 계속 소유권을 헌납해주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김봉수 선수가 조금 더 개싸움을 해줘가지고 중원에서 많은 볼을 따내준다면은 필요했던 소유하는 그런 그렇죠. 플레이들을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김봉수 선수는 뭐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엎드려 절해야 되지 않을까. 대전 풀코스로 써야죠. 뭐 오자마자 일단 성심당부터 데려가고 칼국수 먹이고 갈국수 먹이고 한비탑 좀 걷다가 그럼 과학 도시도 한번 좀 과학 그 기술원은 뭐 그런 데 가서 좀 구경 좀 하고 볼 게 있던가요? 가서 뭐 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과학의 도시인데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서진수입니다. 야, 2000년생 군필 선수고요. 제주 성골 유스입니다. 지금 이적 논의는 신상은 선수 플러스 현금 트레이드 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주가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서진수 선수가 6개월 뒤에 FA로 풀릴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을 때 판매하겠다는 목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서진수 선수는 드리블이나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고 신체 조건도 좋아서 힘과 스피드까지 갖췄고 헤더골도 꽤나 보유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제주에서 포지션을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포지션을 옮겨 다니게 되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조금 애매해졌고 최근엔 존재감이 다소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팀 가서 적절한 역할만 부여되면 포텐 터질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서울의 조영욱 선수, 지금은 전북으로 갔지만 수원의 전진우, 그때는 뭐 전세진 선수 그 시절이었고 또 대구의 고재현 선수, 이름 불리는 선수들 중에서 서진수 선수도 같이 이름 불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진우 선수가 전북에서 포텐을 엄청나게 터뜨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K리그 자원 중에서는 어나더 레벨 선수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사례를 말씀드려서 그런지 약간은 기대해볼 만한 선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지만 과연 서진수 선수가 타 팀에 가서 포텐을 터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팀이 과연 대전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서진수 선수 어떻게 좀 보신 분 계실까요? 그냥 뭐 서진수 선수야 이제 2부 리그에서도 대전이랑 맞붙었었고 1부 리그 올라와서도 맞붙었기 때문에 3, 4년 이상 대전의 축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서진수 선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서진수 선수도 김봉수 선수처럼 와 대전만 만나면은 골을 예 지단이 됩니다. 예 한라산 지단. 왜? 정색한 줄 알았는데 왜? 더 얘기할 게 없나 해서. 내가 나도 더 말하는 줄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런가? 그러면 조금 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수 선수 영입되면 좋겠네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신상은 선수도 아직 리그 적응이 완벽하게 된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그래도 포텐셜이 조금 남아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상은 선수의 현금까지 얹어서 서진수 선수랑 바꾸는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근데 신상은 선수는 사실 뭐 보내면은 뭐 약간은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게 신상훈 선수는 그래도 나름 기대가 돼요. 가진 툴도 분명히 있고 그쵸. 힘싸움도 꽤나 되고 키도 크니까 잘생겼죠. 일단 잘생긴 게 제일 크죠. 진짜. 여성 팬들이 워낙 전국이잖아요. 대전 전국. 근데 어쨌든 뭔가 가진 포텐은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뛸만 하면 항상 부상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는 약간은 저는 기대를 조금 놔버린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올 시즌 나왔을 때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엔 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신상훈 선수가 대전에 온 지 꽤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21년 이쯤에 와가지고 네, 그쯤에 와서 지금 5시즌째 지금 뛰고 있긴 한데 사실 신상훈 선수가 주전으로 막 그렇게 쭉 활약했던 거는 사실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없긴 한데 롯데용으로 굉장히 많이 돌렸었죠.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특히 한 번씩 톡톡히 뭐 골 넣어주고 뭐 PK 얻어주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봐도 기회를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그 이 기간 동안에 꽤나 받았었고 근데 아쉽게도 계속 잔부상이 많았고 이런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서로 좋게 보낼 수 있을 때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이. 저는 그리고 그 이번에 링크난 선수들을 보면서 약간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싶은가 그게 좀 보여가지고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딱 이렇게 각 선수들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각자 생각하는 보강 포인트나 어떤 유형의 선수가 필요하다 싶은 이거는 같은 걸 좀 나눠볼까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집중한 포지션은 측면 공격수. 측면 공격수 자리인데 거기서 링크가 났던 선수들이 모재현 선수하고 서진수 선수였는데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피지컬이 좋습니다.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최건주 선수가 영입이 됐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 황선홍 감독님께 최건주 선수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윙어 치고 공중볼이 좋습니다. 공중볼을 잘 딴다는 포인트로 인해서 황선홍 감독님께 신뢰를 받았었는데 이 최건주 선수의 작년 2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15경기를 출장을 했어요. 평균 공중볼 경합 성공이 1.2개였는데 이제 이번 시즌 18라운드 기준으로 12경기에 출장을 해서 평균 공중볼 그 경합 성공률이 0.92개로 줄었습니다. 좀 이제 최건주 선수를 향한 롱볼 그런 패턴도 이미 상대편들도 모두 알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황선우 감독님께서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측면의 높이를 좀 보강을 해서 이번 이적 시장에 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다른 용병 선수, 측면 자원도 영입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톱이랑 높이가 좋은 측면 선수들을 통해서 어그로 분산을 해주면서 이 용병 선수한테 넓은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유사시에는 이 측면에 있는 신장이 좋은 선수들도 전방으로 가서 이 한방 높이 싸움을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포인트를 보시고 황선홍 감독님께서 좀 이번 이적 시장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름 제임스 씨의 날카로운 분석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은 영입도 영입인데 방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용병. 그렇죠. 일단은 아론과 켈빈 중에서 한 명은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는 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방출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론은 일단은 대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안 나가려고. 싶어. 돈이 좋은 거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배만 긁고 있어도 돈을 주는데 굳이 나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 뭐 싶기도 하고. 대전 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비판할 때는 해야죠. 만약에 안 나오는데도 계속 안 나가려고 버티는 거는 할 건 해야지. 그렇죠.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또 켈빈은 그래도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이 보여지는데 하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일단 판단력이 너무 늦어지더라고요. 판단하는 순간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상대한테 볼을 혼납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 정도면 켈빈 남겨도 되겠는데 했다가 요즘 하는 모습 보면은 아 제발 좀 나가라. 진짜 그 좋은 찬스 중에 골이 하나가 들어갔어야 돼. 그러면은 몰랐는데. 또 가장 큰 친구가 남지 않았을까? 외국인 용병 중에. 구택도 사실 택도 없는 소리. 사실 아직까지 조금 반반 여론이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구택은 좀 남겨야 된다 아니면 방출해야 된다? 좀 냉정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냉정하게 한번. 골 못 넣는 선수를 뭐하러 뭐하러. 그리고 사실 용병이란 거는 국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더 잘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저는 용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K리그에서 용병을 영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딴 데서 영입을 하잖아요. 저희가 예전엔 대전 시티즌 시절에는 브라질에서 한참 많이 영입을 했었고, 제가 느끼기에 용병이란 거는 국내파 선수들의 한계를 좀 더 채워주기 위한, 좀 그렇죠. 넘어주기 위한 잘하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게 이제 본 목적인데, 구택 선수는 사실 나와도 골을 못 넣어주잖아요. 하다못해 어시스트도 그런 게 없고, 활약이라고 느껴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서 저희가 칭찬에 그게 낮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헤딩은 좀 따준다, 이렇게 뭔가 헤딩으로 연계해준다는데, 사실 그거는 기본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민규 선수가 저희가 든든하게 지금 딱 있지만, 서브나 이제 후반이 되면 아무래도 체력 요소도 있고 부상 요소도 있어서 구택 선수를 쓰잖아요. 이랬을 때 뭐 용병으로 구택 선수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검증이 되거나 골잡이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용병은 TO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음. 전력 강화가 목적이지 머리수 채우려고 있는 게 아니다. 저도 구택 선수 좋아합니다. 사실 도롱동 가면은 벌써 사진만 3번 찍었어요. 찍어줘서 정말 좋은 선수고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비즈니스 앞에서는, 좀 이 프로 앞에서는. 이미 기회는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줬기 때문에 이제 2년 날린 것도 좀 솔직히 그것도 큽니다. 대전 팬들도 인내심이 지금 정말 많이 인내해준 거예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솔직히 구택도 진짜 대전이 자체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연계에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축구를 하잖아요. 오히려 구택 선수는 그냥 전방에만 박혀 있으면서 득점만 노리는 딱 약간 그런 팀에 가면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구택 선수는 지금 움직임으로서는 뭐 판매를 할 그쵸. 의사는 없어 보이고 음.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는 쭉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남게 된다면은 남게 된다면 끝까지 뭐 응원해야지. 해야죠. 어떻게든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뿐일 것 같아요. 그러다 잘하면 또 사과해야죠. 또. 네. 저의 판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해라 그냥. 그렇게. 증명해. 골로 증명. 근데 또 이제 뭐 안데르손 딜은 이제 서울 아, 주도권을 네, 가지고 그쵸. 있다고는 하지만 또 대전도 끝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김민덕 선수와 유강현 선수를 묶어서 거기다가 현금까지 묶어서 보낸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또 뭐 아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하창래 선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이제 임종원 선수는 사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으로밖에 뛰지 못하고 또 안톤도 지금 부상이죠. 그러면 이제 센터백 자원이 없어요. 김현우 선수도 이제 군입대를 했고, 그래서 김민덕 선수를 보내는 거는 어렵다. 지금은 무조건 필요한 자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안데르손 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데르손은 오면은 정말 최고의 그렇죠. 선수인데 지금 당장에 안데르손만 보고 우리의 유출을 생각해 보면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 피를 보면서 데려와야 할 선수인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안데르손이 뭐 2골, 3골 넣으면 어떡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 4골 먹혀봐. 이창근 믿고 가면 안 돼? 일단 창근이 형 올 네네. 시즌만 좀 더 일단, 고생해라. 그럼 일단 수비 다 팔고 좀 더 좋은 선수 노리죠. 그래 그냥 뭐하러 4명이서 수비를 전진우 봐. 사죠 그냥. 그냥 수비 2명이서 봐. 경기를 보면 볼수록 보강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빈자리를 잘 메우고 남은 리그에서 더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전 하나시티즌의 최근 성적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은 현재 리그 18경기에서 9승 5무 4패, 승점 32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득점은 25득점으로 전체 2위, 공격력은 그래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실점은 21실점으로 리그 전체에서 4번째로 실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득실자는 플러스 4에 그치고 있고 수비 불안이 성적과 직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굉장한 기세로 승점을 쌓아 올리면서 1위를 유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불안했던 경기력에 더해서 부상으로 핵심 자원들이 연달아 이탈하면서 5월 들어서부터 흐름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5월부터의 성적을 보면은 리그와 컵대회 포함 8경기에서 2승 3무 3패를 기록했고 코리아컵에서는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황선홍 감독의 전술과 팀 운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경질 요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인데 성적만 놓고 판단했을 때 경질에 대한 목소리는 다소 의아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의 대전,
경기력과 성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단순한 부진일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지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성적적으로는 솔직히 되게 저희가 시즌 전에 기대했던 내용은 아침 권에 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루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경기력적으로도 그렇고 선수 득점력이나 뭐 풀어가는 것도 보면 되게 준비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흐름이 한번 끊기고 나오고 보니까 작년부터 시작했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이번 시즌에도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이제 터져야 할 때 안 터지고 슈팅도 안 때릴 때 안 때리고 늘 했던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건 부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늘 있던 고질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전의 경기를 보면은 확률 싸움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가지고 그 체계대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니고 롱볼 축구를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그 롱볼 축구가 한 번 성공하면은 진짜 좋은 기회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건주 선수가 공중볼력이 좋았을 때는 이게 좀 그래도 잘 먹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좀 링크난 선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합 능력이 좋은 이 측면 선수들이 오면은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 경기력에 대한 말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팀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팀이 강한 겁니다. 뭐 어떻게 뭐 운에 거는 축구를 하든 아니면 뭐 진짜 이렇게 기계처럼 약속한 대로 하는 축구를 하든 이기면 솔직히 장땡이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이제 후딱 바꿀래야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는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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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길게 같이 선수단이 함께 합숙을 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긴 시간은 이제 없잖아요. 내년 겨울까지는 없을 텐데 그 사이에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지금 팀 자체의 순위가 그걸 좀 뭔가 뒷받침하는 게 대부분의 팬들은 사실 뭐 당연히 우리 팀이면 우승을 당연히 목표로 하겠지만 하나은행 목표도 그렇고 차근차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대부분의 팬들의 목표가 상스랑 아침 진출을 좀 목표로 했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근데 저희가 진짜 초반도 그렇고 계속 돌풍 느낌으로 해서 1위를 달성했고 심지어 1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타 팀들과의 승점도 조금 벌어놓은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은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우승을 이제 우선권으로 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보는 눈이 높아졌는데 이제 전북에 이제 갑자기 폼이 미친 듯이 올라버려가지고 그 상황에 대전은 또 폼이 확 갑자기 멈춰버리고 이래서 2등으로 내려가고 사실 저희가 3, 4등을 계속 유지했다면은 그렇게 뭐 경질 얘기 그럼 당연히 경질도 일부 의견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계속 3, 4등을 유지했다면 경질 얘기나 그런 건 많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1등에 유지를 하다가 확 따라잡혀버리고 요새는 또 계속 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뭔가 변화가 필요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으로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진짜 강등 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지난 시즌에도 많이 강등 위험으로 좀 힘들었고 이랬었는데 강등 걱정은 이제 안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리그 2등이고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는 감독님의 전술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는 뎁스가 그 플랜 A의 뎁스가 너무 의존증이 좀 큰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부상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구멍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폼을 계속 유지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플랜 A만한 플랜 B 스쿼드의 좀 유지 또 그런 선수들을 위해 영입을 하는 거 이번 여름에 그게 좀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전의 상황에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을까요? 전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 수비 라인에 이거 수비수교들끼리 볼을 돌리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이제 분노와 그 심장에 통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끼리 볼을 돌리다가 볼을 뺏기는 경우는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은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방금 그거에 동의를 하긴 합니다. 막 위기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도 그 상황에서도 그 좁은 공간에서 자꾸 막 주려고 하고 옆으로 이창근 선수한테 주고 이럴 바에는 확실하게 그냥 앞으로 그
공 뺏기더라도 이제 빵 차가지고 앞으로 일단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위기가 많았습니다. 이 패스 수비 간에 패스 하다가 미스 나면 진짜 바로 뚫려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금 밥신이 부재를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개선이 안 되고 다시 또 뒤로 돌아가서 아까 말했던 실수도 발생하고 그게 무한 반복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점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이 저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밥신과 그래도 나름 유형이 비슷한 선수라고 한다면 김한서 선수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김한서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 스타일은 분명히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너무 배척을 해요. 그쵸. 천성호 선수도 그렇고 물론 모종의 이유겠지만 쓴 선수만 너무 쓰고 있는 스쿼드 중에서 한 경기도 안 나온 선수들이 있어요. 그게 좀 저도 의문이긴 해. 그 김민우 선수도 그렇고 맞아요. 있는지도 모르는 자원은 사람이 있는데 거의 보물함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김한서 선수도 사실 모재현 선수와 트레이드식으로 그렇죠. 제한이 됐다가 지금은 약간 빠그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밥신 선수가 이탈하고 나서부터 특히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적어졌고 롱볼로 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주민규 선수는 헤딩 경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도 보면은 발밑으로 받으려고 하는 선수다 보니까 밥신에 있을 때는 발밑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측면으로 찔러준다든지 이런 발밑 플레이가 됐는데 밥신이 빠지고 나서부터는 발밑 플레이가 안 되니까 헤딩으로 해결을 하려 했고 근데 이제 최건주 선수도 헤딩 경합이 많이 떨어졌고 주민규 선수도 헤딩이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롱볼 때리면 또 상대한테 소유골을 넘겨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복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중원에서는 세컨볼 싸움도 좀 아쉽고 음. 물고 물리다가 실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저희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팬의 입장에서 축구를 바라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연쇄 작용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의 안 좋은 경기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황선홍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 중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 유기적인 패스 무브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구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구현하면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는 축구. 작년에 한창 대전이 좋았을 때 물론 그때는 에너지벨이 굉장히 높이고 사사이 압박 시스템을 가져갔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그걸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가져간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유기적인 패스 무브가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또 안 돼요. 진짜 이게 제로톱과 원톱의 차이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걸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력적인 부하가 너무 커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스템을 가져가도 똑같이 체력적인 부담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 사사이 시스템을 계속 다시 써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의 원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축구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의 좀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어차피 이리 해도 힘들고 저리 해도 힘드니까 좀 더 잘 통했던 전술을 다시 갖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해서 사사이 그 시스템을 계속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김현호 선수가 지금 요새 윙어로 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 윙어인가 윤도영 선수 쪽 자리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 느낌상 김현호 선수는 좀 타겟터 느낌의 좀 스트라이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윙 쪽에서 달리다가 크로스 올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김현호 선수를 초반에 타겟터로 해가지고 뭘 올릴 거면은 뭐 투톱을 하든지 주민규 선수랑 그런 식으로 좀 전술 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김현우 선수가 키도 굉장히 좀 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키가 큰데. 네. 네. 근데 물론 뭐 키 큰 선수가 윙어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좀 더 타겟터로 좀 더 활용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전 경기 보면서. 저는 이 코베이 말에 더해서 이왕 그 김현호 선수가 윙으로 출전을 한 김에 김현호 선수를 향해서 골킥을 때리면 뭔가 좀 더 공중볼 확률이 높아질 텐데 계속 최건주 최건주. 계속 최건주 맞아. 계속 주민규 이러는 면이 좀 아쉽긴 하다. 선수들을 조금 쉴드 쳐줄 부분이라면은 요새 들어간 골들이 억가가 좀 있습니다. 억가 원더골이 아니면 그렇지, 제가 말한 억가 그거예요. 그렇지. 최근에 마테우스 네, 바로 맞아. 때린 거. 그거 어떻게 막아? 사실 이창근 선수가 반응이 늦었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악은 먹힐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요. 그런 슈팅이. 진짜 그거 정면 캠으로 보니까 음. 거의 무회전처럼 막 진짜 공이 이렇게 오더라고. 그런 골 그리고 뭐 FA컵이긴 한데 티아고 골. 와. 뭐 막 손 쓸 수 있는 느낌의 골이 아니긴 해요. 전술이랑 별개로. 충격이었던 건 저는 수원FC전 마지막에 세 골 먹혀가지고 아. 진짜 보란 듯이 무너졌어의 그 딱 가사의 그 말이. 아니 안데르손은 어떻게 89분에도 그런 슈팅 임팩트랑 그런 드리블이랑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실망이 좀 아쉬웠던 경기 유일하게 최근에. 근데 수원 FC전은 좀 충격이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원더슛 골이 나오거나 이렇게 경우가 나오는 게 이제 수비 블락이 잘 안 된다. 예전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수비진에서 최대한 블락을 해서 상대의 슈팅을 막아냈으면은 지금은 수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슈팅 허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도 그런 원더골이 나오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맞고 클리어링이 제대로 안 돼서 그죠 상대한테. 네, 상대한테 좀 이제 좋은 슈팅 찬스를 내어줬던 일도 마테우스 골이 그랬죠. 네. 임정훈 선수가 태클 하긴 했는데 그게 맞고서 이제 바로 그렇다고 해서 대전이 정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런 건 아니고 뭔가 억가도 있었고 구조적인 아쉬움도 분명히 있었고 잘하는 게 더 많으니까 2등이겠죠 일단.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지금 대전이 쌓아올린 승점만 해도 2등을 달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사실. 수비 블락도 전북전 기억나는 게 안톤 선수랑 오재석 선수가 전북전이었던 걸로 나는데 딱 들어오는 수비 그냥 슬라이딩 클로 딱 만화처럼 블락하는 거. 맞아. 크로스 체크. 또 대전만 할 수 있던 블락입니다. 만화에서. 또 칭찬할 건 칭찬해줘야죠. 아 그럼요. 그런 게 많이 나오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전주 직관 갔나? 그렇지. 그럼 이제 대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살렸으면 좋겠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주민규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민규 선수가 최근에는 좀 많이 고립이 되는 모습을 맞죠. 보이잖아요. 이걸 약간 이제 전술적으로 수정을 해서 주민규 선수에게 더 많은 공간이 허용이 된다면은 이게 대전의 공격이 좀 더 잘 풀리지 않을까. 그것도 있어요. 주민기 선수가 어쨌든 상대의 수비를 묶어놓잖아요. 그만큼 고립된다는 건 묶어놓는다는 뜻인데 저희가 전방에서 윙어들이 침투하려는 모습을 움직임을 가져가면은 자꾸 패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주민기 선수가 최대 장점은 득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득점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물론 활동 범위도 넓고 연계도 잘하는 선수지만 최대한 박스 안쪽에서 많은 경합을 해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신기하게 아직까지 언급이 한 번도 안 됐던 선수긴 한데 마사 선수가 일단은 그렇죠. 조금 복귀한 게. 요새는 다시 경기장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지난 경기에는 직전에도 당연히 골을 넣고 최건주 선수한테 마사 선수가 사실 키패스를 많이 넣어줬었거든요 초반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사 선수의 지금 폼이 아직까지 괜찮은 게 주민규 선수랑 연계가 잘 된다면 득점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요새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마사 선수가 진짜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밥신 선수와 같이 딱 그거죠. 수비에 안톤 있고 없고 차이 크고 중원에 밥신 있고 없고 크고 공격에는 마사 있고 없고 크고 그죠. 용병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딱 지금 그 옳은 예와 아쉬운 예 그거죠. 이제 아론, 구택. 켈빈, 구택 3-3으로 딱딱 마사, 밥신, 안톤 딱 이렇게 우등반과 좀 열등반. 아쉬운 열등반 노력반 우등반과 노력반 네, 이왕이면 노력반이라는 멋진 표현을 쓰십시오. 우등반과 노력반. 네. 그리고 또 슈팅 같은 경우도 안양전 때 이제 골대 맞는 것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좀 운도 좀 안 따라준 것도 없지 않아 많았죠. 내가 본 대전 경기에서 골대 2번 맞힌 경우는 없었거든요. 처음이었어. 요즘엔 억가도 좀 많이 따르고 있다. 그래도 요즘 경기들 보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뭔가 기대를 지금 2주간의 휴식기를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창근 선수가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 팀에 이창근이 있기 때문에 지금 2등인 것도 있습니다. 창근이 형은 정말 내 마음속 한켠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골키퍼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언급이 다들 별로 없긴 해요. 이게 대전 팬들이 이제 뭔가 이 선방이 당연해지고 안정적이니까 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익숙함의 소가 그렇죠.
이창근을 잃으면 안 돼. 이창근을 잃지 말자. 그래도 결국 시즌 초반 승점을 잘 쌓아 올린 덕분에 순위는 상위권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꽤 많은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대전이 이 흔들림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남은 시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물론 저희가 얘기한 부분들 중에서도 더 얘기 나누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더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고요. 대전을 응원하는 팬들이다 보니까 이런 아쉬운 소리를 조금 할 수는 또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대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승하면 너무 당연히죠, 좋고 너무 당연히죠. 좋고 또 지금의 우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손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양해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아챔 나가면 저희 원정 가나요? 아침 나가면은 저희 뭐 돈이 없는데 일본 정도 이런 데는 그때 되면 좀 대기업에서 후원 받는 걸로. 아 그때 되면은 제가 뭐 멤버십이라도 열어가지고 좀 아우. 후원을 받아서 가는 거라도 좀 어떻게 아니 이제 광고라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광고라도 이렇게 받아서 발품 팔아서 원정 가봅시다. 해외 제 원정.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너무 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거의 구걸이야. 많이 도와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이거 돈 달라는 잘라버려, 게 이거. 아니라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원금 회수가 없어요. 회수해야 된다. 회수가 된 게 없고 제로 마이너스 그냥 몇백 깔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돈 달라는 게 아니라 제 채널을 많이 봐주시고 광고도 좀 봐주시고 하면은 주변에 대전 팬분들에게 소개해줘가지고 다 같이 즐기면은 이제 팬들도 좋고 시청자도 좋고 윤기십도 제일 좋고. 윤기십도 좋고 대전도 좋고 그렇죠. 더 대전-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사실 뭐 초록색이랑 상관없으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 저 윤기십입니다. 마무리가. 마무리가 되게 애매하게 텐션이 되더라고요. 좋아지긴 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갑자기 텐션이 또 올라오고. 어. 어쨌든 지금까지 대전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대전 그리고 축구 소식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